예, 반갑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임진왜란이 바꾼 조선사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임진왜란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잡아봤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죽은 사람, 떠난 사람, 들어온 사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한 시간 알아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유산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92년 4월에 발발이 되었죠. 저 이제 부산진이죠. 부산진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부성을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문경 세제를 넘어서 드디어 이제 서울까지 서울에서 이제 한 부대는 이제 함경도 왕자가 이제 피난을 간 함경도로 가고 한 부대는 이제 파천을 한 임금을 잡으러 평양 쪽으로 가고 두 갈래로 나뉘죠.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서울을 점령하고 6월에 평양까지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월에 이제 그동안 쭉 수세에 몰려있던 조선군이 7월에 이제 승기를 좀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월달에 이제 한산도 대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쪽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북상하던 왜군이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금산, 현재는 충남이지만 당시는 전라도였습니다. 금산에서 이제 왜적을 막는 그런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에 주둔해 있던 이제 그 왜군들이 전라도로 넘어오기 위해서 이제 진주성을 공격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당시 진주 목사 김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막아냈죠. 이것을 이제 제1차 진주성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93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92년 12월쯤에 이제 명나라 군대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이제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수복을 하죠. 이제 그럼으로써 전세는 이제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권율의 행주대첩, 그다음에 서울 수복. 5월달 아마 선조 임금은 한 5월쯤에 서울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군이 이제 다시 한번 전라도를 넘어오기 위해서 진주성을 공격을 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다음에 94년부터 96년까지가 이제 강화 협상. 요즘 6.25 전쟁도 정전 협정이니 휴전 협정이니 그런 말 있잖아요. 하여튼 평화 협상, 하여튼 강화 협상이 한 3년간 지루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7년에 이제 다시 침략을 하죠. 1월달에 그걸 우리 정유재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2월달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투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백의정군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7월달에 이제 조선 수군을 거느리던 원균, 삼도 수군 통제사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패전을 함으로써 이순신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하죠. 그게 7월입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명랑 대첩 있었고요. 98년에는 이제 굉장히 아주 절대절명의 어떤 전투가 벌어집니다. 1, 2월 달에는 이제 울산성 전투라고 이제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왜군 장수 가운데 누가 최고냐 그건 좀 그러긴 하는데 대체로 두 사람을 들죠. 갓도하고 권희시. 그래서 울산성에는 갓도가 있었죠. 그리고 순천 외교성에는 권희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노량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가 있고 12월이면은
왜군이 이제 전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8년까지 임진왜란은 이제 전개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진왜란 하면 아마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맨 위에 있는 건 조총이죠. 포르투갈 사람들이 큐슈 저 밑에 있는 종자도라는 섬에 이제 표류에 옵니다. 표류. 그 사람들이 이제 조총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이제 일본에서 받아들여서 저런 식으로 이제 개량을 합니다. 개량을 하죠. 새도 나르는 새도 잡는다 해가지고 새조자를 써서 조총이라고 했답니다. 다행히 이제 당시 일본은 이제 전국 시대라고 그러죠. 다이묘들끼리 이제 세력 쟁탈전을 펼치는. 그래서 이제 저 조총이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된 거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조선에 왔죠. 자, 그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뭐 도요토미 그림은 뭐 아시는 분 아실런가 모르겠으나 그림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가 있는데 저거 상당히 좀 잘 이쁘게 그려진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원숭이처럼 그려진 그런 그림이 있어요. 초상화가. 참고로 이제 도쿠가와 쪽에서는 이제 도요토미 쪽하고는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펴죠. 그래서 우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국교 정상화를 할 때 나는 도요토미하고 상관없다, 전쟁과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도요토미를 폄하하는 그런 이제 글들 그림들이 일본 내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초상화 가운데는 원숭이처럼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는 저 원숭이 같은 놈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불렀다고들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당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대략 이제 기초적인 지식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난 사람을 보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은 이제 개요를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것이고, 그거를 이제 화면으로는 조금 더 보강을 한다거나 관련 자료를 화면에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왜군들이 납치해 갑니다. 요즘 뭐 일본과 북한의 뭐 그 외교 관계 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일본인들을 좀 몇 명 납치해 갔다면서요. 그래서 그 납치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몇 명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손가락 열 손가락 내외는 될 것 같은데. 자, 일제 임진왜란 때는 한 10만 명 정도 납치해 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추산 납치해 갔죠. 납치해 가가지고 중간에 많이 또 죽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포로 수용소가 되겠죠. 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죽는다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배에서 가고 있는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죽는다거나 중간에 이제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팔려 나간 사람도 있어요. 부산이나 이런 진해 이런 데서 팔려 나간 사람들도 있죠. 하여튼 탈출한 사람,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 팔려 나간 사람, 나머지가 이제 일본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탈출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세환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종의 이제 비공식적인 우리 사절단이 가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명당이죠. 사명당이 일본에 가서 한 3,000명 내외 정도를 모시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국교가 정상화됐을 때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일본에 파견한 그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그러죠. 통신사.
근데 처음에는 통신사라고 하지 않고 회답 겸 세환사라고 그랬습니다. 세환사.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끌려간 사람을 되돌려오기 위해서 파견한 사신,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옵니다. 돌아오고요. 대략 얼마가 돌아왔을까 했을 때는 한 10,000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10,000명 정도 돌아온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서 외국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간 사람이 있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일본에 잔류를 하게 되죠. 대략 얼마가 잔류를 했을까 뭐 추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6만 명 내지 한 8만 명 정도는 잔류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 정도는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일본에 잔류한 사람들은 뭐 했겠느냐? 대체로 전문 직업인 이제 뭐 이렇게 유학자들, 글을 읽는 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의업을 한다거나, 또 이제 도자기를, 국내에서 도자기를 구웠던 사람들은 또 일본에 가서 도자기를 굽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급 무사로도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그 다음에 뭐 승려 뭐 등등. 그러나 그래도 저런 정도 되면 성공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이제 종으로 대부분이 살게 되는 거죠. 일본 지배층들의 가사 노동, 농업 노동에 투입되는 종으로 살았던 거죠. 자, 혹시 뭐 천주교 다니신 분 가운데는 나가사키에 가면은 일본의 오래된 그 성당이 있죠. 성당. 거기에도 이제 그 천주교도 많이 다녔어요. 나가사키 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천주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성당에 다니고, 그런 문서들이 지금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자, 하여간 납치 10만 명 정도 죽고 팔려 나가고 한 10,000명 정도 돌아왔고, 일본 현지에 6만 명 내지 한 8만 명 정도는 잔류를 했다. 그분들이 이제 본관을 가지고 있었겠죠. 본관을 뭐 자기 고향 본관을 쓴 사람, 자기 할아버지 호에 뭐 자기 조상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 있으면 자기 조상의 호를 본관으로 한다거나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쭉 살아오다가 대체로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대체로 이제 집단 거주를 하겠죠. 집단 거주, 대체로 집단 거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언어를 잃지 않고 우리 풍속을 잃지 않고 쭉 살아오다가 대체로 너일 전쟁, 1904년 너일 전쟁이 끝난 때부터는 굉장히 많이 바꿔버렸답니다. 성도 바꿔버리고, 말도 이제 이제 우리는 도저히 이제 고향으로 갈 수는 없겠구나. 뭐 그래서 굉장히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에 있었던 그런 후손들이 많이 정체성을 많이 포기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일본 학자들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주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은 붙들려 가고 대래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이주해 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주는 제발로 이제 남은 나라로 간 사람이죠. 누구를 따라갔느냐? 이 명나라 군인들을 많이 따라갔어요. 명나라 군인들을. 이제 명나라 군대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각 지에 이제 주둔을 하죠. 대체로 한 네 군데의 큰 이제 미군 주둔지가 있습니다. 남원이라거나 상주라거나.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쪽에 이제 몰려 있는 왜군들의 외곽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남원, 상주 뭐 이런 쪽에 이제 명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잡부로 들어가거나 또는 방자 뭐 사환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첩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왜 들어갔을까 했을 때는 역시 먹을 거리. 당시 조선에 굉장히 큰 기근이 들었어요. 93년, 94년에.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렵고 또 군량미로 세금을 많이 빼앗기고 그러는 와중에 연거푸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바닥난 많은 민중들이 그래도 먹을 거리가 있는 명나라 군대로 군 막사로 이제 찾아 들어간 거죠. 아마 우리도 옛날에 뭐 미군들 주둔할 때 많이 뭐 가서 꿀꿀이죽도 먹고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연결시키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명나라 군막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철수하는 명군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 특히 그 유정 이 사람이 많이 데리고 가요. 그다음에 명나라 군인들이 또 강제로 데리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압록강에서는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검문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못 데려가게. 그런데 명나라 장수들이 검문 검색을 하는 우리나라 군인들을 아주 그 하대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제대로 그 임무 수행을 못하는 거죠. 임무 수행을. 그래서 사실상 많이 이제 떠나게 되죠. 명나라 장수들이 데리고 간 사람 또 자발로 따라간 사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군 장수들도 이제 배로 이제 명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서울 쪽, 뭐 강화도 쪽, 뭐 이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둥반도 쪽으로 이제 명나라 수군들도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검문 검색을 해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 난간에 이렇게 서서 막 울고 이제 막상 명나라 배 타기는 탔지만 고향을 두고 배가 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배 난간에 와서 막 울고 막 하는데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요즘 같으면 뭐 해경 경비정이 딱 가가지고 길을 막고 못 가 뭐 할 텐데 뭐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육지로 따라간 사람, 배로 따라간 사람 굉장히 많이 따라갔습니다. 어디서 살았을까? 역시 고향 가까운 데서 살게 되죠. 우리 광주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이쪽 뭐 나주 쪽에서 오는 사람, 북쪽 장정에서 오는 사람 그러면은 대체로 사는 곳이 거주지가 나주에서 오신 분들은 나주 가까운 곳에서 살고 또 장성에서 오신 분들은 장성 가까운 데서 살고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예. 하듯이 명나라에 간 사람들도 대체로 요동 쪽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요동 쪽에서. 그러다가 이제 여진족이 후금을 이제 건국을 하죠. 지금의 이제 심양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여진의 수도를 이제 후금의 수도를 정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동을 지배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요동에 거주하는 명나라 사람들과 함께 또 탈출을 해서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으로 뭐 이민을 갔다가 다시 또 고향이 좋아서 다시 돌아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료는 백사 이항복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예. 백사 이항복 선생이 이제 명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행록이라고 그럽니다. 사행록. 예. 외교 활동을 하러 가고 오고 한 그런 것을 일기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사행록이라고 그럽니다. 조천록이라는 백사 선생의 이제 사행록인데 요동에 왔는데 이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임진 이후 아민 조난 피지 그랬죠. 난을 만나서 피지 우리 땅을 피해서 유입 중국자 파다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 파다하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 지 계사가보 이가 93년 94년을 얘기합니다. 연세대기 연거푸 큰 기근이 들었죠. 시 그때 유총병정 유정이죠. 총병이니까 아마 우리
주둔에 있는 명나라 장수 가운데는 넘버 2 정도는 되겠죠. 이여송 그 사람이 최고 사령관이고, 예. 구주 양남 오랫동안 양남 어디입니까? 양남이 호남, 영남. 예, 그렇습니다. 양호는요. 양호는 호서, 호남. 예. 오랫동안 전라 경상도에 주둔을 했죠. 양남 유민, 양남의 유민들이 개 취영호 군중 그랬죠. 그 군대에 들어가서 품팔이를 했죠. 품팔이. 명활 봉자 방자 득연 여명 남은 생명을 연명했다. 태장 마녀 거의 10,000명에 이르렀다. 유정 휘하에 우리 조선 사람이 한 10,000명이 됐답니다. 자, 급 유군 철회 유정 군대가 철수할 때 잉수 도강 따라서 강을 건넜죠. 압록강을 건넜죠. 그래서 자시 요광 일대 요광 지명입니다. 요하고 광하고는 뭐 요양 뭐 광주 일대에 아국 남부 우마 우리나라의 남자와 여자와 소와 말이 거의 절반이나 된다. 요동 사람들 절반은 거의 조선 사람이다. 뭐 이럴 정도로. 예.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죠. 예. 식자. 이거를 아는 사람은 심히 개연 너무나 그냥 개탄했다 이 말이죠. 어쩌다 우리가 이런 꼴이 됐냐? 그런 말이죠. 예. 자, 내가 도요양 지금 이제 심양이죠. 예. 내가 요양에 이르렀을 때 유일소한 술의 여우 한 어린 그 한족이 중국 사람이 나한테 내가 머무는 곳에 여러 번 왔다. 여하인 상숙 하인과 가까운 사이인 것 같더라. 자기 하인하고 뭐 그런 말이에요. 그 자언시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공덕리 사람이 돼. 공덕리. 이 공덕리가 어딘지는 모르죠. 여기 서울 공덕동인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의 공덕리라는 곳에서 살았대요. 그랬다가 요양에 들어와서 수가의 가정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집안 그 종이죠. 사환 머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언 요양성 리선인 레거자 불능실수. 그래서 요양에 와 있는 요양성의 뭐 내외 성 안과 밖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불능실수 다 수를 셀 수 없다. 이런 말을 이제 백사 이양복 선생이 듣고 아이고 매야 가슴아 하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어쩌다 우리가 이 꼴이 돼버렸다냐. 그런 기록이 됩니다. 자 들어온 사람 이제 아까는 나간 사람 얘기했고요. 이제 들어온 사람 명나라 군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 참전한 것 같아요. 20만 명.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올 때 자기들 식량은 좀 가지고는 오는데 여기서 장기 주둔하는 관계로 그걸 다 뭐 그걸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명나라 군대에다가 먼저 이 군량미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백성들은 힘들었죠. 뭐 요즘 뭐라 미군 주둔비 뭐 협상 뭐 하는가 뉴스에 가끔 나오대요. 뭐 돈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주라간다고 뭐 나오더만요. 어찌됐든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명나라 군인들한테 식량은 대체로 우리가 많이 대줬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20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또 상인도 따라옵니다. 이 군량미 같은 걸 제공해 줘야 하기 때문에
상인들도 따라오죠.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철수를 하는데 다 가지 않고 조선에 남은 사람도 꽤 됩니다. 근데 정확히 숫자는 알 수는 없어요. 뭐 워낙 기록이 파편적이라 어떻게 뭐 카운팅하기는 어려운데 꽤 남아 있었을 겁니다. 예. 누가 남았느냐? 이효성의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두 사례만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효성의 유격장인 편갈송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나주에 살고 만경에 살면서 본관을 절강이라고 했습니다. 절강. 그다음에 진린 장군은 많이 알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조명연합 수군을 편성했던 그런 분이죠. 진린 장군의 손자가 명나라가 망하니까 배를 타고 망명길에 떠납니다. 망명길을 떠나서 우리 조선으로 옵니다. 그래서 해남에다가 터를 잡아요. 해남.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제 본관을 광동으로 그래서 광동 진씨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죠.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할 때 과거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어려울 때 서로 이렇게 그 설린 관계를 우호 관계를 맺고 유지했다. 이 말을 하면서 진린 장군의 후손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그 보도 사진입니다. 자, 밑에는 해남에 있는 이 광동 진씨들의 이제 사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사람들을 사는 이제 마을이 되죠. 마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황조 별묘락 해가지고 자기들 조상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자, 왜군도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잔류하게 됩니다. 왜군이 대략 얼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했을 때는 임진왜란 때 1592년에는 한 16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 규슈에 가면은 그 당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진. 우리 충청도에도 당진 있죠. 당나라를 가는 나루터이죠. 큐슈에도 후쿠오카 서쪽에 당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 말로는 가라스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이제 중국을 오가는 나루터인 거죠. 거기 가라스에 가면은 나고야 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나고야 성. 그러니까 그 본토에 혼슈에도 나고야라는 큰 도시가 있죠. 이 발음은 똑같습니다. 가라스에 가면 나고야가 있고 거기에 나고야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는 병력들이 군대들이 거기 대기했던 집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고야 성에는 한 20만 명이 이제 주둔에 그 집거에 있었죠. 그 가운데 한 16만 명 정도가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97년 15만여 명인데 만자가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정유재란 때는 한 15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자,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 다 가지 않고 한 10,000명 정도는 조선에 잔류하게 됩니다. 대략 이것도 추정 수치죠. 한 10,000명 정도는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잔류를 했다. 그 가운데 사야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일본 장수인데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이 성을 내려주죠. 김씨. 그래서 이제 이름도 김충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분 후손들은 지금 대구 옛날에는 여기가 달성이었을 겁니다. 달성군 우창면 우롱마을에 자작 일촌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김충선의 문집입니다. 문집. 모하당집. 모하당집.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지만 역시 살아가는 패턴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 식대로 사는 거죠.
문집도 남기고 사당도 짓고 우리 식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랑 대첩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잔류하게 됩니다. 물론 뭐 꼭 자의는 아니겠죠. 전쟁 와중에 뭐 이렇게 떨어져 남았다거나 아니면 난파가 돼가지고 어디로 휩쓸려 갔다거나 뭐 등등으로 우리나라에 남게 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남에는 어느 마을 밑에 어느 산 밑에 이렇게 일본인들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제 때까지도 동네 사람들 말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이상한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본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건너가서 아주 오랫동안 자기 언어와 자기 풍속을 잃지 않았듯이 아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인들도 자기 언어를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한 10집 몇 집 살았다 이런 증언을 그 나이 드신 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대체로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이 그 외인들 이걸 항외 투항한 외인이란 말 그런 뜻으로 항외라고 그럽니다. 항외. 이분들을 우리 정부에서는 대체로 북쪽으로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합니다. 예, 북쪽에 이제 여진족 방어 그 병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체로 북쪽으로 많이 이주시켰다. 그렇지만은 우리 경상도 전라도 이런 그 해안 지역에도 덜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향화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향화촌. 이것은 이제 귀화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지만 일제 때까지만 해도 덜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덜어 있었다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한 것, 확인한 걸로는 고창이나 영광이나 영암, 해남 등지에는 이렇게 귀화인 마을이 꽤 있었다. 누가 귀화했느냐? 일본인, 그 다음에 요동 사람들, 일본인이나 요동 사람들. 자, 영광에 가면은 혹시 영광에 뭐 칠산 타워라고 이렇게 높이 솟은 타워 혹시 가보셨습니까? 칠산 타워. 예. 거기 보면 이정표에 저렇게 향화도라고 적혀져 있죠. 예. 향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매립을 해가지고 간척 공사를 하면서 매립을 해서 육지가 됐지만 지금도 이정표에는 향화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향화도가 뭐냐? 이런 섬입니다. 자, 영광읍 서쪽 45리에 있다. 향화도가 대원인데 이렇게 잘못 적었더라고요. 대원 원나라 할 때 대원 흥룡강인 흥룡강 지금 하얼빈 있는데요. 대원 흥룡강인 우지거란 이거 사람 이름이죠. 우지거란이 만력 임진년에 표도 본군 영광군의 표류에서 도착했다. 표류에서 도착한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이제 뭐 잔류했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여진족이 요동을 점령하니까 피난을 왔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자, 사지 그 차도 그랬죠. 그로 하여금 이 섬에 살게 했다. 그래서 향화도가 된 겁니다. 나중에 개도명 나중에 섬 이름을 바꿨다. 뭐라고? 황조인촌. 자, 황조는 명나라를 이렇게 뭐라 합니까? 좀 존중한다 할까요? 뭐 그런 표현이죠. 예.
황조인촌이라고 섬 이름을 바꿨다. 지금도 향화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섬에는 과거에 귀화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때 오신 분들 그 명나라에서 오신 분들, 그 우리나라에 오면 이제 번관 성을 써야 하잖아요. 성은 우리식으로 씁니다. 김, 이, 박 우리식으로 성을 쓰죠. 본관을 이제 또 지어야겠잖아요. 본관, 그죠? 본관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씁니다. 하나는 본관이 흑룡강입니다. 본관이 흑룡강. 본관이 흑룡강이에요. 또 하나는 대원. 그런 정도로 그 본관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 있는 이제 뭐 그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고, 어디에 있는 호적이 조금 남아 있어요. 호적 대장이. 그런데 한 17세기 한 중후반까지, 그러니까 숙종 임금 즉위할 무렵까지는 대체로 본관을 흑룡강, 대원 이렇게 씁니다. 결혼도 보면은 이렇게 호적의 가계도를 보면은 대체로 자기들끼리 주로 하고, 간혹 우리나라 사람이 간혹 한 사람씩 이제 들어가고 그런 정도로. 그런데 18세기 정도가 되면은 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식으로. 자, 하여튼 흑룡강, 대원 이런 식으로 본관을 썼죠. 그런데 이분들이 읍지에다가 이걸 기록을 할 때 대원을 이렇게 대완으로 적어버렸죠. 옛날 할아버지들, 손자들 면사무소에 뭐 저 이름하고 뭐 출생신고 하러 가가지고 생각 안 난다 뭐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형하고 동생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죠. 자, 이제 외성이 있죠. 왜군들이 이제 쭉 올라갔다가 이제 남쪽으로 이제 쭉 이제 밀려들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왜군들의 더 이상의 이게 그 북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명나라 장수들이, 조명 연합군들이 주요 도로를, 주요 지점을 싹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왜군들은 남해안 쪽에 이제 딱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장기 저항을 위해서 자기들 성을 쌉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그걸 외성이라고 그럽니다. 외성. 지금 외성인데 지금 여기는 웅천 앙골포 외성이라고요. 가장 잘 남아 있습니다. 웅천 진해. 현재는 좀 진해라고 그러죠. 앙골포 외성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에도 외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가장 끝자락에 있는 성이 순천 외성입니다. 순천 외성. 아까 외교성 전투,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거의 성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걸 허물어서 매립하고 개간하고 밭으로 쓰고 아마 그랬겠죠. 그 부근이 전부 이제 갯벌이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정외기공도라는 그림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그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자신들의 기억을 이제 뭐 되살려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겠죠. 정외기공도 그 가운데 한 사진입니다. 이게 뭡니까? 천수각이죠. 일본 성 보면은 맨 위에 높이 솟아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겹겹이 성을 쌓아놨죠. 겹겹이. 그래서 지금 조명연합군이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이순신 진린 수군이 공격을 하고, 육지에서는 또 육군이 공격을 해서.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권희시가 명나라 장수들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퇴로를 얻어냅니다. 퇴로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가죠. 그때 어쪽 사천에 있는 도진의홍 심하즈가 합류를 합니다. 합류해서 지금 가는 게 노량이죠. 노량.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추격을 하다가 노량해전에서 결국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최후 전투가 바로 이 외교성 전투입니다. 그 외교성이 이렇게 아주 철옹성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 다 허물어졌는데 순천시에서 조금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떠난 사람, 온 사람, 그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신 분, 죽은 사람 한번 보시죠.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죽었죠. 그러나 역시 전투에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전투에서.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죽은 전투를 들라면 아마 진주성 전투가 아닌가. 진주성 전투. 대략 진주성 안에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6만에서 한 7만 명. 군민이니까 군인과 민간인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공격하는 왜군은 한 10만 명 정도 되죠. 10만 명. 그러면 저 성 안에 있는 7만 가운데 군인은 얼마가 됐을까? 한 2만 명 정도. 그래서 어찌됐든 10만 명의 왜군에 대항해서 이거는 승산이 없는 전투다. 그래가지고 포기론이 나옵니다. 포기론. 그래서 이제 당시 이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명나라 장수,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장수 도원수 권율, 그다음에 그쪽에서 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진 홍의장군 곽재우 이런 분들은 중과부적이다. 적은 병력으로 저 많은 왜군을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성을 비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지켜야 한다 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항전을 합니다. 9일간 한 100여 차례 전투를 펼칩니다. 그러다가 6월 29일 날 성이 함락되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느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체는 구름과 같았고 강물은 온통 붉게 물들었다. 또 시신이 강물을 막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는가 봐요. 교토에 가면은 교토 밑에 이렇게 강 세 개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주도라는 섬이 있었답니다. 섬이. 아마 이때 진주에서 납치해 간 사람들이 아마 집단 거주하고 있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일부는 잡아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 분풀이죠. 분풀이. 나무도 다 없애버리고 하다 닭이나 개도 다 없애버리고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진주 사람들은 이날만 되면은 6월 29일만 되면 막 몸이 쑤시고 애리고 막 아프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요날 행사를 했답니다.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런 아픈 상처 이것을 털어버리는 그런 제사를 강가에서 지냈죠.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 약간의 형태를 달리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진주 남강 유등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성이 무너지고 그때 이제 그 세 장수 진주성을 지키는 세 장수가 이 세 사람입니다. 의병장 김천일, 의병장 최경애, 그 다음에 충청병사 황진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최경애는 이제 의병장인데 마치 학봉 김성일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얼떨결에 임기응변으로 경상병사 역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군 지휘관이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간인 의병이었죠.
이 세 장수가 이제 뭡니까 성의 이제 영역을 나누어서 이제 방어를 했지만 역시 성이 무너지면서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성 안에다가 이런 단을 세우고 사울을 지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진주성 안에 가 보시면은 촉성루 바로 옆에 의기사가 있죠. 의기사 뭐죠? 논개를 배양하는 이제 사당이죠. 그 농개의 그림이 뭐 누가 그린 거다 해가지고 논란이 많아가지고 다시 교체했죠. 예, 그 정도만 얘기하죠. 자, 원래 저한테 좋은 사진이 있는데 막 바빠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가지고 이걸로 썼습니다. 촉성루죠? 예, 촉성루. 요리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남강이고요. 내려가면은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요 바위를 뭐라 합니까? 의암이라 하죠. 의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뭐 외장하고 농계하고 뭐 같이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투신을 했다 해서 의암이라고 그러죠. 지금 의기사를 가면은 이제 의기사가 아마 지금 여기가 지금 입구일 겁니다. 주차장 쭉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의기사가 있어요. 의기사 보면은 이제 간판이 있죠. 의기사가 있고 양 옆에 시가 현판이 두 개가 걸려져 있습니다. 시 두 개. 이쪽 것은 의기사 현판 오른쪽에 있는 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시이고요. 자기 장인이 경상 우병사 그러니까 여기 주둔하는 군사령관을 역임을 했죠. 그래서 장인 위문 공연을 가가지고 의기사를 보고 읊은 시, 그러니까 오른편에 왼편은 일제 때 친일파가 진주 기생에게 어느 기생에게 산 멋인데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산 멋입니다. 하여튼 진주 기생에게 수청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그 기생이 나는 친일파에게는 수청을 들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기생이 쓴 시 두 개가 걸려져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요 시는 이제 이 촉성루를 방문했던 17세기 사람이 쓴 시입니다. 17세기 사람 촉성루를 갔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6만 의병 동일사 그랬죠. 6만의 의로운 병사들이 한날 죽었다. 그래서 다 원기 얼마나 많은 이 원통함이 지금 내 말 발자국 앞에까지 밀려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진주성 전투 한 6만에서 7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목숨을 잃었다. 일본인들이 살아있는 것은 다 죽였다. 풀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그래서 그날만 되면은 몸이 아파서 진주 사람들이 축제를 열었죠. 그런 아픔을 떨기 위해서.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자, 민간인들도 엄청 많이 죽습니다. 민간인들도. 자, 일본의 종군 승려, 일본의 이제 그 장수가 참전을 하면은 그 밑에서 이렇게 정책 보좌를 하는 승려가 따라옵니다. 그걸 종군 승려라고 그러는데 한 승려가 남긴 일기, 경념이라는 승려가 쓴 조선 일일기라는 일기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도 산도 섬도 죄다 불태우고 사람을 쳐 죽인다. 그리고 산 사람은 쇠줄과 대나무통으로 목을 묶어서 끌고 간다. 어버이 되는 사람은 자식 걱정에 탄식하고 자식은 부모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난생 처음 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민간인들도 많이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도망가다 붙들려서 죽고 뭐 어쩌고 죽고. 자, 여기는 남원성.
정유재란 때 이제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남원성을 공격을 하죠. 다 무너뜨리죠. 다 죽이죠. 얼마가 죽었을까? 뭐 한 6, 7천 정도 뭐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현지인들은 이렇게 뭡니까? 만인의총이죠. 만인의총. 남원에 가면은 지금 요 옆에가 이렇게 묘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 묘를 만인의총이라고 그럽니다. 자, 코 없는 사람. 코 많이 베갔죠? 예. 처음에는 목을 받치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급하니까 너무 무거워, 부피가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코나 귀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코를 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이제 코 숫자를 받친 문서가 남아 있어요. 누가 몇 개를 어디에서 얻어서 얻었다? 좀 그러네요. 기분 나쁘네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코 몇 개를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진원 전라도 진원에서 한 870개, 영광에서 10,000개, 금구 김제에서 3,00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대략 한 10만 명 정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자, 당시 선비 의병을 했던 한 선비가 남긴 시입니다. 무비자, 코 없는 사람, 또 귀 없는 사람 시도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동네에 코 없는 사람, 귀 없는 사람이 덜어 있었는가 봅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코 없는 사람 네 집 자식인지 얼굴 가리고 앉아 거친 산모퉁이에서 우네. 코가 없으니까 좀 보기가 싫으니까 자기의 그 흉측한 얼굴을 남에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렸는가 봐요. 예. 날카로운 도적할 번쩍 바람 일으키어 한 명 베고 2명 베니 1,100인 다쳤네. 이런 식으로 쭉 시가 적혀 있습니다. 자, 문화재도 엄청 많이 소실이 됩니다. 불지르고 가져가고 불지르고 가져가고 뭐 쭉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오면서 크게 두 길로 들어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연곡사 화엄사 쪽으로 하동에서 올라오는 코스, 하나는 이제 함양에서 팔랑치 넘어서 이제 남원으로 들어오는 두 갈래로 옵니다. 그 가운데 하동에서 구례로 올라오는 왜적들이 이렇게 화엄사에 들어가 가지고 불지르고 종을 가져가려다가 그냥 섬진강에다 빠뜨려 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이 어떤 때는 울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럽니다. 나고야에 가면은 봉자문고라는 문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쿠가와가 특별히 명을 내려서 조선의 전적을 약탈해 간 거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 국보급도 들어 있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존한 문화재도 많죠. 그 화마로부터 약탈로부터 보호한 문화재. 우리 이제 그 사고가 4군데 있었잖아요. 4대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다 불탔습니다. 전주 사고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전주는 아직 92년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위기감을 느낀 전주 선비들이 그 실록을 지게다 지고 정읍에 가는 내장사,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굴에다가 실록을 옮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좀 뜸해지니까 거기서 배로 빼돌려가지고 묘양산 저 깊은 곳에다가 숨겨놨다가 전쟁이 완전히 끝나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거 한 부밖에 없는데 이거 불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그놈을 판각을 해가지고 남겨놔가지고 지금 실록이 살아남은 거죠. 만약에 그때 전주 사고마저 불타버렸으면은
명종 때까지 실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명종 때까지 실록은.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이제 이야기는 이제 지난 일을 얘기했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현재 오늘날 남아 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 인물로 임진왜란 관련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 하면은 이 전쟁하고 독립운동을 빼면은 사실 많지 않죠. 뭐 장영실, 뭐 정약용 이렇게 전쟁과 관련 없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어찌됐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기 조상 자랑한다면 임진왜란과 관련된 인물이 압도적으로 아마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든다면 먼저 유형별로 관군, 정부의 월급을 받고 군인이 되었던 사람 가운데 유명하신 분 그러면은 뭐 두말 필요 없는 충무공 이순신이 되겠죠. 91년에 전라 좌수사로 옵니다. 이제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이제 바다가 넓기 때문에 또 바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영이 두 군데가 있었죠. 좌수영, 우수영. 그래서 이제 그 수영의 이제 지휘관을 수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좌수영의 지휘관, 좌수사. 지금 여수에 부임해 왔죠. 91년에. 그래서 거북선을 만들고 총포를 만들고 그런 이제 준비를 해서 전쟁 때 이제 승리를 거둔 장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죠. 여기 삼도는 이제 경상, 전라, 충청 세 도의 수군을 총괄하는 그 통제사가 됩니다. 당시 통제사의 지휘부 통제영이죠. 통제영은 이제 좌수사가 있는 좌수영이 통제영이죠. 그런데 당시 이 좌수사는 좌수영 즉 여수에 주둔을 한 게 아니라 늘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한산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광해군 때 지금의 통영에다가 통제영을 설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뭐 통제영이 이동 중이고 임시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가 뭐 한산도 대첩, 명랑, 노량, 뭐 거북선 이러면은 뭐 이순신을 대표하는 상징 코드가 되겠네요. 위기에 처한 조선을 건져낸 장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을 배양하는 사당이 엄청 많습니다. 전국에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이순신의 시호가 충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무사라는 사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진 고금도, 지금은 완도죠. 지금은 완도 고금도에 충무사가 있고 남해에 이락사, 해남의 충무사, 순천의 충무사, 뭐 이런 식으로 충무사가 여러 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당이라면은 역시 이제 아산에 있는 현충사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완도 고금도, 예전에는 이제 묘당도라는 조그만 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큰 섬 고금도하고 이제 붙어버렸습니다. 이 고금도에 이순신이 한동안 주둔을 하죠. 정유재란 때. 정유재란 때 명랑에서 승리를 거두고 97년 9월 16일 명랑에서 승리를 거두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전력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군산 열도, 지금 선유도, 지금 새만금 사업으로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육지가 되어버렸죠. 예, 그 선유도로 이제 가서 쭉 있다가 이제 일본군들이 조금 뜸해지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고하도, 목포 고하도에서 또 한 10 며칠 정도 머물렀다가 완도 고금도에다가 진을 설치합니다. 완도 고금도. 그래서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아까 얘기했던 순천 외교성을 이제 공략했던 거죠. 공략을 했는데 왜군들이 이 퇴로를 얻어내 가지고 빠져나가니까 쫓아가다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그 시신을, 이순신의 시신을 이 당시 본영이 있는 이 고금도에다가 잠시 모셔놨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가묘는 아니죠. 임시묘라고 하면 되겠네요. 임시묘. 예. 그랬다가 이제 아산으로 최종 이제 모셔가죠. 아산 현충사 뒤에다가. 자, 하여간 이순신과 관련된 이순신을 모시는 사당, 사후 전국에 엄청 많다. 참고로 문인 가운데 이 여러 사후에 그 배양된 인물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우암, 송시열, 예. 어디 유배 간 곳에도, 유배 간 지역에도 이렇게 사후가 있고 그러죠. 예. 자, 하여간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던 곳, 또 그와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후가 있다. 자, 권율.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권율 장군은 광주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목사로, 목사 자격으로 전라감사 이광과 함께 서울 수복을 위해 북상을 하다가 금산에 가면은 이치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금산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혹시 뭐 대둔산 아시죠? 예, 대둔산 넘어가는 아주 험한 고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치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왜군을 물리쳐서 왜군의 남진을 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으로 전라감사가 됩니다. 전라감사가. 그래서 전라도 병력을 이것도 또 틀렸네요. 전라도 병력을 이끌고 수원 독산성, 또 우리가 잘 아는 고향 행주산성 이런 데서 이제 왜군을 격퇴를 하죠. 그 공으로 도원수가 됩니다. 도원수. 그래서 전시 최고 지휘관인 거죠. 이분 시호가 충장입니다. 충장. 그래서 충장사가 금산에도 있고 고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은 금산에 있는 충장사입니다. 금산에 있는 충장사. 요 앞에 이런 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석이. 도원수, 권공, 이치, 대첩비. 19세기 초에 이 권율 장군의 이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비석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일제 때, 일제 말기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깨트려서 어디다 파묻어 버렸죠. 그것을 되찾아서 다시 세운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깨진 것을 옆에다가 그대로 전시해 놨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그렇습니다. 자, 아까 진주성 전투, 제1차 진주성 전투 때
진주 목사였던 김시민. 참 근데 운이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부시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판관, 부시장. 근데 시장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겸직입니까? 예, 겸직을 했죠. 대리. 그때 왜군의 침략을 막아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진주성 싸움은 임난 3대첩 가운데 하나죠. 바다의 한산도 대첩, 그다음에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이 세 개를 그 임난 3대첩이라고 하죠. 행주 대첩은 서울을 이제 수복하기 위한 승리이고, 진주 대첩은 전라도를 막아낸 대첩이고, 왜?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군량미로, 전라도에서 모집한 병력을 군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주에 가면 이런 충민사라는 또 사당이 있습니다. 송상현 참 장렬하게 장렬하게 돌아가신 분이죠. 일단 조선의 특징이 뭐냐, 조선이란 나라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뭐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죽어야 한다. 그것이 조선의 특징인 것 같아요. 죽으면 삽니다. 누가 살까요? 후손들이 삽니다. 본인은 죽지만 살면은 안 돼요. 살면은 안 됩니다. 아까 그 원균 나왔잖아요. 원균 어디 여기 있구나. 원균. 자, 원균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는데 칠천량 해전에서 다 까먹어 불고 배 12척 남겨놨죠. 12척.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은 뭐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 나는 야당 출신 장수다. 어쩔래? 니네 여당이 나 군수 지원을 안 해줬잖아. 나 깨비껴버렸잖아. 라고 항변은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패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투 중에 죽습니다. 전투 중에. 그래서 패장이지만 나중에 공신 책봉할 때 1등 공신에 책봉이 되죠. 이순신, 권율, 원균, 이 세 사람이 임난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데 하겠지만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조선은 살면 안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도 아주 장렬하게. 그래서 왜군이 부산 진 상륙을 해서 부산 진성을 공격을 할 때 정발이라는 부산 진장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래 부성을 왜군이 공격할 때 동래 부사 송상현 역시 현장에서 전사를 합니다. 장렬하게. 그래서 부산에 가면 이제 충렬사라는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셔져 있죠. 그다음에 신립, 상당히 좀 용감하고 아주 그 전략이 뛰어난 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후대 사람들한테 많은 생각할 것을 남기죠. 왜 문경세제를 비워놓고 왜 남한강 가에다가 배수진 뒤에다가 강을 두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남한강이 있으니까 적은 이쪽에서 오니까 배수진 등에다가 강을 놓고 싸웠다.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장렬하게. 이런 분들, 원균 이런 분들이 뭐 관군 출신의 뭐 역사 인물이지 않을까. 뭐 그 외에도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몇 분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쪽은 신립 장군 순국지지. 어디죠?
당금대, 예, 충주. 예.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부산 진성 전투 그림이죠. 예. 지금 일본 배들이 막 상륙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래 부성 전투도, 예, 동래 부성. 왜군들이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예. 그다음에 이제 의병이 있죠. 민간인으로서 국가 민족이 위태로울 때 붓을 놓고 책을 놓고 대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뛰어든 사람, 이것이 의병이죠. 예. 대표적인 인물이라면은 곽재우, 의령 출신입니다. 이렇게 뭐 빨간 옷을 입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홍의 장군. 예. 당시 4월 며칠인데요. 그것을 그 당시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6월 1일이랍니다. 6월 1일. 그래서 현재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는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제정을 해서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력 4월 22일이네요. 4월 22일. 이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니 6월 1일이랍니다. 자, 그다음에 김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북 고령 출신인데 거창 고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왜군이 점령하고 있던 이런 지역을 수복한, 탈환한 의병장입니다.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전라도 의병장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적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탈환을 했죠. 다 이런 분들은 이런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로. 참고로 의령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를 요 날로 쭉 해왔어요. 6월 1일로. 그러니까 의령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인 거죠. 그걸 이제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날을 의병의 날로 제정하게 한 거죠. 전라도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 두 분을 들 수가 있죠. 고경명, 광주 출신인데 담양에서 의병 대장, 거기서 창의를 하죠. 창의,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출정식. 거기서 이제 군소 의병장들에 의해서 총대장으로 추대를 받죠. 그래서 금산 전투에서 순절을 합니다. 아들 둘이 같이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아들은 아까 얘기했던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하게 됩니다. 주인을 따른 종도 진주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 이제 명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공부도 잘해가지고 과거에 장원급제도 하시고 그런 분이지만 뭐 공부만 잘해서 뭐 꼭 유명한 인물이 되는 건 아니죠. 플러스 이렇게 어려울 때 자기의 그런 어떤 희생,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을 배양하는 이제 그 사후가 포충사가 있습니다. 대용군 때 전국에 있는 서원 글쎄 한 뭐 1000개에서 한 1500개 정도 서원 사후가 있었는데 대용군이 이제 회찰령을 내리죠. 국가 재정을 좀 먹고 백성들을 수탈한다 해가지고 대용군이 서원 사후를 철폐하죠. 그때 살아남은 게 뭐 전국에 한 24개 정도. 그 가운데 전라도에는 딱 3개 살아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포충사입니다. 포충사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주 출신의 이제 김천일, 나주에서 창의를 해가지고 수원과 강화도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강 수로를 장악해가지고 왜군들이 그 뭡니까 그 행주 대첩 때 지원을 못하도록 그런 외곽 활동을 한 인물로 유명하죠. 자, 제2차 진수성 전투에 진주를 지키러 아들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역시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아들하고 딱 껴안고 남강으로 투신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같이 딱 껴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주에는 정열사라는 사후가 있는데 이 사후에서 한말 의병들이 출정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면면이 이어진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의병을 일으킨다. 그럼 어디서 할까? 그러면은 이제 뭐 광화문에서 하든가 어디서 하든가 뭐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김천일 의병장이 모셔져 있는 이 정열사에서 출정식을 가졌던 거죠. 요거는 이제 그분 뭐 이렇게 정열사에 가면은 이분 이제 영정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만든 이제 동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인물로 이제 기타 승려가 있겠죠. 승려 역시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유명한 승려라 하면은 스승인 이제 서산대사가 있겠죠. 서산대사 우리 휴정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이제 제자들한테 창의를 하게 했고 물론 본인도 이제 아주 그 노구이지만 본인도 이제 의병을 했고 또 이 평양성 탈환과 선조의 환도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직을 내려주죠. 그래서 후배들이 해남 대흥사에다가 표충사라는 사당을 지었죠. 절 안에 민간인 같은 사당이 있는 거죠. 표충사. 이 글씨는 이거 잘 안 보입니까? 어서각입니다. 어서각. 어서각. 그러니까 이게 어쨌다는 겁니까? 임금이 써준 글씨죠. 누굴까요? 정조입니다. 예? 예, 정조 임금. 예. 그래서 정조 임금께서 이렇게 표충사라는 간판을 글씨를 써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제자가 이제 우리가 널리 알린 사명대사, 사명당 아주 많은 그 의병 활동을 했죠. 노원평은 서울 지금 노원구 승리를 했고 강화회담에 참여를 했고 일본에 건너가서 납치자들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납치된 사람을 피로인이라고 그럽니다. 피로인 조금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납치자 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납치자들을 세안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역시 돌아가신 뒤에 정부에서 증직을 내려주죠. 큰 직책을 내려주죠. 그걸 증직이라 하죠.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주는 거. 후배들이 밀양 표충사에다가 이렇게 사당을 지어서 지금 여기 사진은 없죠.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근데 가끔 뉴스에 나오죠. 예? 예, 비석에 뭐 눈물이 흘린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사명당 비석에서 눈물이 난다. 과학적 현상으로는 뭐 결로 현상이라고 그래요. 결로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이렇게 이슬 맺듯이 그런데 어찌됐든 알려지기는 뭐 나라가 어려울 때 비석이 눈물을 흘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 효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군들이 이렇게 자기 부모를 어떻게 할 때 그 부모를 이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효자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예를 들자면 김성원이라는 사람. 노모를 모시고 지금의 이제 옛날은 동복이지만 지금은 이제 화순군 성모산으로 피신했답니다. 성모산. 근데 저기 이제 엄마를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를 다 가렸답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호산. 엄마를 보호한 산이다. 이렇게. 현재는 이게 이제 발음이 뭐 어떻게 해야 돼? 모후산이라고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모후산. 하여튼 이런 효자도 있습니다. 효자만 있겠습니까? 연려도 있죠. 연려. 정절을 지킨 뭐 그거 좀 그렇다. 정절을 지킨다. 하여간 뭐 외놈들 더러운 외놈들 손에 죽느니 그냥 내 스스로 선택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피난 가다가 붙들려 죽고 또 마을을 덮쳐서 죽고 뭐 그러죠.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죠. 고봉 기대승. 그러면 퇴계 이황 선생과 함께 편지로 사단 칠정이라는 유학의 아주 그 쟁점이 되는 이론이죠. 그것을 이렇게 논쟁을 펼친 한 10년간에 걸쳐서 편지로 학설 논쟁을 펼친 분이 이 고봉 기대승이라는 분이에요. 선조 때 경영관을 역임한 아주 큰 선비이죠. 자, 이분 자식들이 엄청 많이 죽습니다. 차남 부부, 삼남 부부, 딸 부부, 6인이 전라도를 덮친 외적을 만나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자신들이 살았던 마을에다가 소나무 7그루를 심고, 그러니까 고봉 기대승 선생 끝까지 합쳐서 7그루의 소나무를 심고 거기다 정자를 하나 짓고 정자 이름을 칠송정이라고 했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억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환평에 가면은 그 오랑리 사람들이 얼추 한 40명 넘을 것 같아요. 40명 넘을 것 같아요. 왜군이 이제 전라도를 밀고 들어오니까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굴비로 유명한 법성포 쪽에서 배를 타고 이순신이 있는 데로 가면은 살겠지 하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지금 올라가 버렸죠. 못 찾습니다.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을 때 왜군들이 덮칩니다. 자, 덮칠 때 뭡니까? 8 여성들이 배 타고 있던 8 여성들이 전부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 중에 이제 서열이 제일 높은 이분의 엄마가 먼저 뛰어듭니다. 바다로. 야, 우리가 뭐 더러운 뭐 어찌게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해서 엄마가 뛰어드니까 며느리 뛰어들고 딸 뛰어들고 8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외놈들한테 왜군에게 붙들려서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큐슈에 가면은 덕도 도쿠시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있다가 하도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도쿠시마의 번주 하치스카라는 장수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기록을 남깁니다. 월봉 해상록이라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정렬각을 지어서 8사람의 연려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노비들도 주인을 위해서 많이 목숨을 잃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충노. 하여튼 뭐 신분제 사회니까 이해는 가시겠죠.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노와 비에 대해서 선비들은 잊지 않고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추모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 한평 화순 쪽에 충노비가 있습니다. 이 비석은 아까 얘기했던 고경명
재봉 고경명 선생 사당 표충사에 있는 충노비입니다. 노 이름이 누굽니까? 봉이 귀인. 봉이 귀인. 그러니까 이제 금산에서 고경명 선생이 이제 순절을 하니까 시신을 수습해서 집으로 이제 모셔오죠. 그리고 그 이듬해 93년에 이제 그 고경명 선생의 둘째 아들 고인우를 따라서 진주성 전투에 참전을 하죠. 거기서 주인과 함께 같이 순절을 하죠. 그 사람을 후손들이 뭐 언제 했는가는 모르겠죠. 연도는 안 적혀 있습니다. 후손들이 이렇게 자기 조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기억을 이렇게 비석에다가 새겨놨습니다. 한평에 가면은 그 충노, 충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충노 누구, 충노 뭐 도생, 충비 뭐 3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아버지가 왜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큰형이 원수를 갚겠다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습니다. 동생이 아주 어린데 그 어린 동생을 노비 부부가 자식처럼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 나한테는 부모 같은 분이니까 꼭 제사를 지내주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주인장 묘 옆에 묘는 쓸 수가 없으니까 묘까지 쓰기에는 좀 그러겠죠. 그래서 그 주인장 묘 옆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조그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제사, 자기 조상님 제사 때 같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옆에 있는 정려각 앞에 그렇게 충노 누구, 충비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충노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복 이게 또 좀 어감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충복 향교를 지켰답니다. 향교 대성전에 가면은 이제 위패가 있잖아요. 공자님 위패도 있고 우리 유명한 학자분들 위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위패를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는 사당을 나주 향교 경내에다가 충복사라는 나주 향교 경내에다가 이런 사당을 지은 겁니다. 현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그 하층민들 이들도 전쟁터에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 뭐 이 사람들은 뭐 굳이 뭐 노비니까 군역의 의무는 없지만 대신 주인에게 복종할 의무는 뭐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다. 그 점에 대해서 후손들이 이렇게 기억하고자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또는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휴먼 스토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으로 사라진 거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라진 거울. 그러니까 이제 왜군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싹 쓸어버리니까 다 불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군청, 경찰서 다 불질러버리고, 예, 향교 다 불질러버리고, 사람들 다 죽이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거울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곡성 그러면은 97년에 남원에다 합쳐버렸죠. 화순 능주에다 합쳐버리고, 광양 순천에다 합치고, 운봉 남원에다 합치고, 진원 장성에다 합쳤죠. 그런데 좀 지나서 다시 복구가 됐죠. 그런데 진원현은 영원히 복구가 못 돼 버리죠.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사라진 유일한 거울입니다. 참고로 경상도에서도 단성현 여기가 산청하고 합쳐집니다. 단성하고 산청. 그랬다가 1613년에 다시 이제 복구가 되는 거죠. 전란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컸느냐
이걸 알 수가 있죠. 멀쩡한 고을이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쇠잔해져 버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 유적으로 넘어가 보죠. 좀 빨리 해야겠네요. 역사 유적으로 가면은 먼저 사후, 아까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임난 인물을 배양하는 사후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 현재.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굉장히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든다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700의총, 충청도 금산에 있죠. 거기 가면은 이렇게 종용사라는 사당이 있고 이 사당 뒤에 이렇게 700의총이 있죠. 700의총.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승지, 전승지, 전투가 벌어졌던 아니면 뭐 유명한 군인이 주둔했던 이런 전승지. 자, 대표적인 것으로 한산도, 아마 많이들 배 타고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한산도에 가면 통제영이 있었죠. 통제영. 그 통제사가 근무한 건물, 그것이 이제 재승당이죠. 재승당.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통영으로 이제 통제영을 이제 고정시키고, 그래서 지휘관이 근무하는 큰 건물 지금까지 남아 있죠. 세병관. 여수에 가면 진남관, 큰 목조 건물. 그다음 행주산성. 저희 초등학교 때 뭐 행주치마로 뭐 어떻게 해서 행주산성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본래 지명이 행주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엉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본 지명이 행주예요. 행복하다 할 때 행자에다가. 그런데 그냥 뭐 행주치마로 했다고 누가 만들었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행주산성도 아주 유명한 전승지죠. 그다음에 진주성, 아까 얘기했던. 그다음에 명랑은 이제 명랑해전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이제 명랑이죠. 명랑이고, 여기가 이제 우수영입니다. 우수영, 전라 우수영. 그리고 이쪽이 진도 땅이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요 밑에 있는 벽파진에서 쭉 있다가 9월 15일 날 우수영으로 옮겨오죠. 그리고 9월 16일 날 저기 해남 어란에 있는 왜군들이 이제 한 330척 되는 배를 거느리고 올라오죠. 그때 우수영에 있던 군인, 우리 조선 수군 총 13척, 뭐 12척이라고도 하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한 척을, 전라 우수사 김억추 장군이 한 척을 더 조달을 해가지고 13척이 됩니다. 그래서 13척의 전투함이 일자로 쫙 서게 됩니다. 일자 대형으로. 왜군들은 쭉 올라오고 있고, 지금 물이 썰물입니다. 썰물. 바지선을 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썰물이니까 굉장히 힘이 좀 붙이겠죠. 밀물이면 물이 이제 올라가죠. 밀물은. 그러니까 밀물 때 올라가면 휘파람 불고 올라갈 텐데, 썰물이니까 물이 막 밑으로 좀 내려가잖아요. 자, 왜군이 올라올 때는 민물을 받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조선 수군이 이쪽에서 일자 대형으로 쫙 서서 함포 사격을 합니다. 사정없이 함포를 쏴버립니다. 그래서 전투가 막 벌어지죠. 막 벌어지고 있을 때 물이 만조가 되고, 그 다음에 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배들이 이제 썰물이니까 배가 뒤로 밀리죠. 모든 이제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노를 저어야만이 배를 고정시킬 수가 있죠. 노를 안 저으면 배는 뒤로 밀려나가죠. 그런 그 조류를 이용해 가지고 왜군을 무찔렀죠. 그래서 결국은 쭉
하다가 결국 퇴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명랑입니다. 그래서 벽파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뭡니까? 비석이 세워져 있죠. 글씨가 아주 예술스럽게 적혀져 있죠. 아주 유명한 서예가 소전 손재영이라는 분이 쓴 글씨입니다. 소전 손재영. 우리나라의 글씨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분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일본에도 문화유산이 있겠죠. 뭐 아픈 기억이지만 이런 이총이 있고, 이총은 현재 교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 큐슈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조 이삼평비, 우리나라 사람 잡아가 가지고 도자기를 굽게 했죠. 그런 도자기의 원조, 뭐 조상 그런 취지가 되겠네요. 자, 문화 콘텐츠로 아주 임진왜란은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 돈입니다. 돈. 자, 여러분들도 돈을 벌려면 임진왜란에다가 관심을 쏟으십시오. 자, 먼저 문학 작품, 조선시대 때 나온 임진록이라는 일종의 소설입니다.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소설이죠. 아주 인기가 좋았는가 봐요. 이본이 아주 많습니다. 이본이 막 뺏기고 하면서 누군가가 막 살을 붙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최척전이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단편 소설. 자, 남원성 전투에서 최척이라는 사람은 명나라 군대를 따라갑니다. 그 부인은 왜군에게 붙들려 갑니다. 명나라에 간 최척이 중국 상선을 타고 안남을 갑니다. 베트남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인을 만나요. 세상에나.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 그래서 그 세 가족이 나중에 후금 군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후금 군대니까 뭐 정묘호란 아니면 병자호란 이거겠죠. 아마 뭐 정묘호란일 것 같아요. 그때 후금 군대로 참전했다가 그냥 집으로 쏙 와버린 겁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현대에도 문학 작품이 많죠. 임진왜란이라는 소설, 박종화 뭐 엄청 많습니다. 베니스의 개성상인 요겁니다. 임난 때 잡혀갔다가 이탈리아로 팔려간 안토니오 꼬레하를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하신 김은혜 카르노레, 이런 아주 베스트셀러들이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고 있죠. 영화 명량,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최다 관객 영화가 바로 명량입니다. 1700만. 우와, 돈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불멸의 이순신, 뭐 징비록 이런 드라마들.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 MBC 드라마 오래됐습니다. 신봉승이라는 분이 대본을 썼어요. 간양록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 주제가를 조용필이 불렀습니다. 간양록이 뭐냐? 이겁니다. 영광 사람 강항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붙들려 갑니다. 가서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냐? 주자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그때서야 이 고유학에서 주자학을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주자학이 비조라고 그럽니다. 하도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보내줍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의 그런 쓰라린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게 간양록입니다. 간양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 드라마를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오늘날 여러 지역에 있는 지역 축제들을 보면은 이 임진왜란과 관련된 축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까 얘기한 강항 뭐 초상화고, 요거는
일본에 가면은 그 오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 큐슈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홍유 큰 유학자 강항 현창비라는 이렇게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주성 여기에서 이제 억류 생활을 이제 했었죠. 그러다가 교토로 가가지고 교토에서 드디어 이제 일본 학자들에게 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하여튼 뭐 당시 끌려간 사람, 여기에 남은 사람, 또 오늘날 뭐 역사 인물이나 문화재, 문화 콘텐츠로 남아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뭐 조금 있다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잘 뭐 그렇게 썩 뭐 잘한 강의는 아닌 것 같은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